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렬입니다. 이번부터는 그 법령에 대한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법령에 대해서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안 했었는데 많은 요청을 주셨어요. 그 한국건축사 기본 이론 있고, 한국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건축사 기출 문제 풀이 정도 하실 정도면은 법령도 기출 문제 풀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굳이 저는 처음에는 기출 문제 풀이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체 학습에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풀이에 대해서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강의를 하기로 마음먹은 게, 그 전에는 제대로 된 교재도 교재이려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객관식, 법령가, 그리고 한국건축사죠. 그러니까 몇 년씩 수험생들이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겠다라고 깨달았을 때 이미 훌쩍 3, 4년, 4, 5년 훌쩍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단기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게 안타까웠죠. 이 객관식 과목, 적어도 객관식 과목은 왕도가 있습니다. 왕도가. 서술형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다른 고시계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계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흔히들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요? 기본서, 그렇죠? 강의까지 듣죠. 그리고 문제풀이, 또 강의까지 듣죠. 이 순서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러 갑니다. 흔히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우리 문화재 수리기술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고시도 다 그렇고. 기본서 내용,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기본서 소화하는 데만 하는데도 시간 막대하게 걸리고요. 또 문제 하는데도 막대하게 걸려요. 근데 정작 시험에 기출되는 거는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그러니까 기본서에서는 이만큼 다룹니다. 이만큼. 그렇죠? 또 문제풀이에서 또 이만큼 다뤄요. 근데 정작 시험에 나오는 건 이만큼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거죠. 그냥 이거 하다가 몇 년 지나가 버리고요. 시험 보면 또 힘들고 다시 반복되고.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도.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얘기는 기출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내용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던가 법조문을 보더라도 강약 조절이 그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서술형도 마찬가지고요. 서술형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 구조, 시공 다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죠.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한국건축사, 그건 거의 100% 그냥 기출 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냥 과장해서 얘기하면.
얘를 알고 있어야 책을 볼 때 강약 조절이 돼요, 스스로가.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2, 3년, 3, 4년이 훌쩍 지났을 때예요.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기본서나 기본 강의를 제 법조문제가 기본 강의 있잖아요. 이걸 빨리 듣고 얘한테 빨리 넘어와야 돼요. 기출풀이로. 모든 거는 기출문제가 중심입니다. 출제위원들도 평소에 문제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문제가 출제 좀 의뢰해 주십시오 했을 때 최근 기출됐던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출제위원들한테. 그리고 출제 가이드가 뭐 특정 교과서에 편중된 거 내지 마십시오. 내지 뭐 아직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 내지 마십시오. 특히 한국어조사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기출문제를 보고 문제를 만들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풀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빨리 하고 얘로 넘어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로 가고 강약 조절이 되면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야 돼요, 계속. 무슨 말씀인지,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묻고 있죠. 1번 잠깐만요. 이거네. 예. 죄송합니다. 문제 묻죠. 1번 하고는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죠. 혹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지문 1 딱 떠요. 쭉 나옵니다. 지문 2 쭉 하고 한 줄이나 두 줄 분량으로 나와요. 한 줄이나 두 줄. 실제로 큰 그 A1 사이즈인가요? 그 반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그 3번, 4번 이렇게 갖고 쭉쭉 나와요. 지문이. 근데 그 사법시험이나 변리사 시험 같이 고시류의 시험들도 OX를 물어봐요. O나 X를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얘네들 시험, 고시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엄청 길어요. 우리 다 합쳐놓은 지문 같아요. 엄청 깁니다, 엄청. 그리고 지문이 5개까지 돼요. 점점점점 해요. 그래서 사법시험이나 이런 시험들, 고시류 시험 같은 경우에는 OX를 물어보면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맞는 것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1번 지문이 틀렸네 읽어보고 2번 지문이 맞네 하면은 바로 2번 동그라미 치고 딴 거 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고시류 시험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OX를 구분할 수 있게끔 정확히 했어요. 기본서 강의 자체는. 강의 자체는. 평상시 공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지문이 짧고 시간도 남아 돌아요. 그래서 만약 O를 물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1번 지문 맞네? 2번 지문 틀리네? 3번 지문 틀리네? 4번 지문 틀리네? 전부 읽어볼 시간이 충분해요. 심지어는 2번 풀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2번 풀었는데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은 고시료 시험처럼 정확히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갖고 앞에서 답을 골라내서 가야 되는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약간 물음표 했다가 이거 틀리네. 그럼 1번 답이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의 장점이죠, 장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실제로 기본 그 법령 공부하는 순간에는 멀미나고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시험 자체는 쉽습니다. 아주 쉽게 나요. 아주 쉽게. 심지어 반복돼서 나는 것도 있고 아주 쉽게 나요. 그 쉽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심지어 여기서 물음표 쳤던 것도 이런 데서 명확해지기 때문에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는 순간, 기본서 공부하는 순간에는 어렵지만은 실제로 기출문제를 접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갖고, 그래서 기본 강의는 빡시게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법령 강의를 하신 후에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러면 이제 강약 조절의 안목이 생깁니다. 다시 기본 강의 기본서를 또 공부하고 그 방법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야지만 실력이 올라갑니다. 실력이. 제가 기본서 강의한 거는 여러분 그 100점짜리 강의다 못해 1000점 만점짜리 강의예요. 1000점 만점짜리 강의.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 그 범조문 평상시 공부할 때는 되게 힘들지만 시험은 쉽게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어렵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기출문제를 풀고, 그렇죠? 다시 또 보면은 그때 강약 조절하면서 보입니다. 스스로가 보여요. 스스로가. 그리고 또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출제위원회 포지션을 들어가야 돼요. 출제위원들은 기출문제를 보고 문제를 만들게 돼요. 기출문제를 보고. 심지어는 똑같이 도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화재 관련 법령 같은 경우에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처럼 평상시에 연구하시고 강의하는 교수님이 없어요. 법대 교수님들이. 없어요.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은 시험이 쉽게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대 교수님들 민법 강의 하시는 분이야. 근데 출제위원 풀에 올라와 있어. 그래서 출제 의뢰를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출제하실 때. 그래,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이랑 법조문들 보시고 거기서 문제를 만드시겠죠.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카피 앤 페이스트라는 거예요. 그대로 카피해서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조금도 꼬지 않아요. 조금도 안 꼽니다. 조금도. 이게 평상시 연구가 된 것 같으면은 꼬아도 돼요.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의뢰받아서 했을 때는 조금 꼬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파장이 커질 수가 있어요. 출제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 중에 보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텐데 출제 오류가 몇 군데 보여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다가 말을 이 말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하다가 출제 오류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몰라요. 출제 오류 난 줄을. 그거 오류 난 거를 찝어낼 정도 실력이 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이미 객관식에 충분히 점수가 오버했기 때문에 거릇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잡아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 공개됐을 때 이미 늦었죠. 저는 또 제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됩니다. 수험생들만 이의 신청할 수 있죠. 문제 이렇게 교재 만든다고 이렇게 보면은 답 나온 거 보면 어이가 없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강의 중에도 말씀드릴 때 어이없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왜 이의 신청이 안 됐고 중복답안이 안 됐지? 어이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간혹 그래요, 간혹.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카피 앤 페이스트로 시험에 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난다. 그래서 평상시 공부는 어렵지만은 잘 이겨내시고, 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 잘 이겨내시고
일로 넘어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실제 이 공부를 기본서 공부할 때 말이죠. 기본서 이제 제 강의들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드려요. 할 때 중요한 게 있죠. 주체가 중요하고요. 청장인재, 시도지사인재, 시국문제, 무엇을 객체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서술어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머스트죠.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이 주체와 객체는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공부하실 때 이 must와 can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숨 거시는 분들이. 이 can은 면피용이에요. 원칙은 이 행정자위원들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의무를 부여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원칙은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은 규정이에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실제 시험에서 이 부분이 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총 25문제 중에 얘네들이 문제돼 갖고 답을 못 고르는 경우는 거의 안 생깁니다. 얘네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미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문이 이렇게 뜨잖아요. 1, 2, 3, 4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뭐뭐 할 수 있다야. 이거 머스트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갖고 맞다, 틀리다 해갖고 이걸 고를 수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실 때는 눈여겨보시되 제가 이유는 다 설명드려요. 이거 보시되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 보면서도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정타가 돼서 답이 고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2번 지문 맞아. 틀린 문제 고르는 건데 틀린 지문. 2번 지문 맞아. 3번 맞아. 4번 맞아. 아, 요게 틀렸구나. 이렇게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 나는 문제는 25문제 중에 기껏해 하나, 많아야 둘이에요.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 붙듯이 잘 숙지해서 보시고 이유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쵸?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이거 머스트와 캔,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거에 목숨 걸면은 난리가 납니다. 공부를 못 해요. 정작 중요한 얘네들이 흔들려요. 얘네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대부분 여기서 답이 다 나와요. 출제위원이 이런 거 갖고 시험에 목숨 걸고 여러분들 그 직업을 선택하는 시험인데 그렇게 상식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 이거고 간혹가다 여기서 사고가 나는데 기껏해야 그것도 지문 중에 하나 섞여 나오고 다른 지문과의 상관관계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숨 걸지 말라.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 기출 강의 들으실 때는 이래야 돼요.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거냐 하면은 먼저 문법법 문제부터 쫘르르 풀 거예요. 2014, 2015 연달아 풀 겁니다.
그리고 수리법도 마찬가지로 연달아 풀 거고요. 그리고 매장법, 고도법 순으로 연달아 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은 지금 문법법 기출문제 풀기 전에 기본서, 기본 이론부터 공부를 한번 쫙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해설 볼 필요 없어요. 문제만 쫙 풀어 오세요. 그리고 본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리법 들어가기 전에는 수리법 기본 이론 공부하시고 수리법 문제 쫙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에 임합니다. 매장법도 마찬가지고 고도법도.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은 평상시 공부할 때도 여러분, 평상시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문법법을 공부했으면 이건 하루에 공부해야 돼요. 복습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하루에 공부하고 하루 쉬고 수리법 공부하고 하루나 며칠 쉬던가. 그래서 매장법, 고도법, 뭐 신탁법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인터벌을 둬야 됩니다. 혹시나 난 능력이 돼. 내가 혹시나 내가 아니나 나는 지금 공부를 이거 능력이 안 돼. 그래갖고 이거 하루 이틀로 나눠서 공부한다. 이 순간에 아작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강의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되도록이면 한 번에 가시는 게 좋고 복습도 한 번에 가셔야 돼요. 문법법 분량 정도면 여러분들 아침에 도서관에 앉아갖고 하루에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나중에는 전체를 하루에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틀에 나눠서 했다. 공부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제 공부한 건 이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능력이 돼. 그래갖고 이만큼 분량을 하루에 한다. 이것도 안 돼요. 뒤섞여 버립니다.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 법들을 분리시켜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 머리라는 게 엉망진창 개판이 돼요. 제가 기본 이론 강의 서두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법 과목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문법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리법이 있고요. 그리고 매장법이 있고 고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2019년도에 두 법령이 추가되죠. 뭐죠? 위원회 규정이 하나 추가되고요. 문화재위원회 규정. 그리고 뭐가 추가되죠? 신탁법이 추가됩니다. 2020년부터는 뭐가 추가됐죠? 또? 그렇죠. 무형문화재법이 추가됐어요. 위원회 규정과 신탁법이 추가된 2019년도에 한번 보면은 실제로 얘네 둘은 출제가 안 됐어요. 총 25문제 중에 10문제, 7문제, 5문제, 3문제가 출제됐어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얘네들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 출제위원들이 시험 범위인 걸 몰랐나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의뢰 갈 때, 문화재청에서 의뢰 갈 때 여기까지 출제해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출제를 해서 문제를 총 25문제지만 50문제든 만들어서 줬는데 문제 선발위원들이 또 따로 있죠. 선발위원들이 위원회 규정이나 신탁법은 선발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2020년도 시험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무형문화재 보호법이 들어오는데 얘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매장법이랑 고도법 합친 정도의 양이에요. 어마무시해요, 이게. 기본 강의도 제가 개설해 놨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제가 합격하던 해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문법법, 수리법, 매장법, 고도법이었는데 저는 그 한 달 공부해서 붙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고도법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맞아버리는 거죠. 얘네들을 다 맞아버리고 고도법 세 문제 날리는 거죠. 찍어서 또 하나 맞습니다. 그 두 개인가 틀렸어요, 두 개인가. 감 잡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무형문화재보호법 공부하지 말고 딴 걸 더 정확히 해놔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시는 분도 있겠고요. 아우, 나는 잘 자신이 없다, 이런 것들. 얘 무형문화재까지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고. 이 무형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에 문법법이 10문제에서 가져와야 돼요. 한 문제나 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자신이 없어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객관식 과목이 뭐가 있죠? 법령이 있고 한국 건축사가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과목이 뭐가 있죠? 시공이 있고 뭐 보수 실무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단 시공 구조라고 할게요. 구조가 있어요. 옛날에 한국사가 있었을 때는 좋았죠. 꼭 효자 과목이었습니다. 점수 따기 좋은. 시공 구조는 언제나 명가락 하기가 힘들어요. 이에게 합이 결국 에버리지에 60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법령에서 80 이상, 한국건축사에서 80 이상이 받아야 돼요. 80 이상. 80 이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위원회 규정과 신탁법은 제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하세요. 이거 1시간 분량인가? 이거 2~3시간 분량인가? 엄청 쉽고 엄청 짧습니다. 이건 반드시 준비하세요, 그냥. 준비하시고. 무형문화재보호법을 아예 처음부터 안 나는 이거 시험 막판에 정리할 자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마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단 그 사람들은 한국 건축사를 8, 90점 이상 받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8, 90점 이상 받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제 기본 강의와 제 기출풀이 강의만 들으면은 저거 됩니다. 한국사 60점 받는 분이 제 강의 듣고 법령과 한국건축사를 80점이 넘으셨어요. 한국사 60점 받는 분이. 이 얘기는 이거 포기하실 분들은 이게 더 정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정확해야 되고, 공부가. 당연히 정확해야 되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아예 보지도 않겠다. 나 이거 막판에 정리할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다. 한 사람은 아예 보지도 말고 이거 완벽하게 하고 한국건축사 제 강의로 완벽하게 준비한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게 제가 강의가 열려 있어요. 제가 강의 중에 크게 외워야 할 부분이 있고 막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무형문화재 강의하다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암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막 숫자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패스트트랙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를 들으시고 이해되는 것만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이해되는 것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법조문 안 읽어봐서 시험장에서 틀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해되는 것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뭘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준비하지 마세요. 그 강의 중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전수 교육과 그 장학금 주고 뭐 보유자 보유단체와 뭐 이제 전수교육 조교가 있고, 제가 흐름으로 강의하고 이해하는 부분은 제 강의 중에 들으면서 이해하시면서 준비하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만 해도. 물론 강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마세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지금 결론을 내드렸어요. 여러분. 결론을 내드렸어요. 얘 완벽해야 되고 얘 완벽해야 된다. 한 건축사. 얘를 아예 보지도 않을 거면.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얘 기본 강의, 무형문화재보호법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흐름이나 이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한반복입니다. 제 강의는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만 정확히 하시고, 특별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버리시다. 그래도 무형문화재보호법에서 취재되는 문제 하나든 둘이든 마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문보법, 수리법, 매장법, 고도법이 있고, 위원회, 그리고 뭐 있죠? 신탁법이 있고, 무형문화재보호법이 있는데, 지금 시험이 한 열흘 정도 남았어. 얘네들은 몇 해 전부터 해왔던 거라 잘 알아. 난 이거 한 번도 안 봤어.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열흘 돼 일주일 남았으면은 강의만이라도 한 번 돌리고 들어가시면 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해놨어요. 강의만이라도 한 번 돌리고 들어가면은 분명히 다 건지실 거예요. 요게 완벽히 된 사람들이라면. 그 전까지 이거 본 적도 없고 강의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험 임박해서 열흘이라도 밖에 나왔지만 복습 따로 안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은 강의만이라도 한 바퀴 돌리고 들어가면은 건질 수 있을 거야. 복습 따로 안 해도. 그 최악의 방법.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말까지 하게 되네요. 예. 이상으로 OT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